세렝게티 초원 한가운데서 승리의 포식자는 갑자기 초원에서 다가오는 악몽의 표적이 됩니다. 잠시 후 표범은 먹이가 될지 목숨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렝게티의 새벽은 황금빛 비단 리본처럼 쏟아주지만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나무 오르기, 숲에서의 화려한 탈출. 표범, 배고픈 하이에나 떼를 피하다. 희미한 빛이 얇은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긴 밤이 지나도 이슬로 촉촉한 끝없는 초원의 바다를 어루만집니다. 이른 아침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다가오는 낮의 희미한 열기와 말라 갈라준 땅에서 피어오르는 촉촉한 흙내음을 실어 나릅니다. 저 멀리서 풀들이 물결치듯 흔들리는데 마치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듯합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맑고 푸른 하늘조차 숨을 참고 있는 듯합니다. 물결치는 노란 풀밭 사이로 노란 반점이 있는 형체가 아침 안개 속에서 살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소리도 신호도 없이 마치 땅을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만이 느껴졌다. 표범은 길고 유연한 몸을 드러냈다. 황금빛 털 아래에는 마치 누군가가 먹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그린 듯 검은 반점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렝게티의 어떤 덤불이나 그늘진 나무에도 스며들 수 있는 은밀한 무기였다. 날카로운 황금빛 눈이 평원을 훑었다. 서두르지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모든 이점을 아는 자의 계산적인 시선만이 느껴졌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동공은 가늘게 수축하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남은 어둠을 가르는 눈빛을 만들어냈다. 표범은 특유의 걸음걸이로 비단결처럼 숨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비단결 아래에는 활시위처럼 팽팽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신호만 있으면 파괴적인 속도로 화살을 쏠 수 있었다. 표범의 걸음걸이는 풀잎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모든 호흡은 통제되었다. 몸을 낮게 기울인 채 꼬리를 휘둘러 균형을 잡았다. 표범은 외딴 나무 옆에 멈춰섰다. 귀가 실룩거렸다. 피냄새가 났다. 사방이 위험했다.
그 순간 표범은 너무나 아름다워 매혹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경계했다. 이른 아침 풀밭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가느다란 풀잎 사이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더 느리게, 더 가까이, 더 위험하게. 표범은 온몸을 땅으로 숙였다. 척추는 세렝게티의 노란빛과 거의 뒤섞였다. 표범의 황금빛 눈은 풀밭을 훑어보며 멀지 않은 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어린 영양을 포착했다. 어미와 헤어져 처음으로 혼자 먹이를 먹는 어린 영양이었다. 폭발하기에 완벽한 거리였다. 표범은 숨을 멈췄고 얼룩덜룩한 털 아래 모든 근육이 웅크리고 있었다. 꼬리가 아주 살짝 왼쪽으로 휙 움직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영양 냄새가 실린 안개가 표범의 콧냉울을 가득 채웠다. 표범이 기다리던 모습이었다. 표범은 풀잎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다. 폭발적인 순간이었다. 아무런 경고도 포효도 없었다. 표범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공기를 가르는 희미한 소리만 들렸다. 표범의 몸은 보이지 않는 석궁에서 쏘아진 화살처럼 앞으로 솟아올랐다. 발이 땅에 닿았다가 뛰어오르고 닿았다가 다시 뛰어올랐다. 너무나 완벽한 동작들이어서 마치 모든 법칙이 표범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표범은 땅에서 뛰어올랐다. 모든 힘이 앞다리에 집중되었다. 표범은 영양의 어깨에 똑바로 부딪히며 온몸을 먼지투성이 땅에 박아 넣었다. 영양은 다리를 마구 휘둘러 쓰러졌다. 아주 잠깐이었다. 표범은 부드러운 목과 혈관, 그리고 기도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낫 같은 이빨을 들이밀었다. 먹이는 조용해졌고 숨이 멈추는 듯했다. 표범은 일어섰고 가슴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승리는 표범의 본성처럼 빠르고 깔끔하고 날카로웠다. 표범이 사냥을 마칠 때쯤 세렝게티의 다른 구석에서 또 다른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덮쳐오는 힘이 아니라 집단적인 힘이었다. 마른 덤불 가장자리를 따라 유칼립투스 모양의 큰 귀를 가진 호리호리한 형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자는 하이에나처럼 포효하는 소리도 소음도 없었다. 갈라진 땅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가벼운 발소리만 들렸다. 아프리카 들개무리가 부드러운 이른 아침 햇살 속에 멈춰섰다. 얼룩덜룩한 검은색과 황갈색 털은 마치 자연의 손길로 급하게 칠해진 색색의 얼룩처럼 보였지만 기묘하게도 완벽하게 풍경에 녹아들었다. 그들은 혼자 사냥하지 않았다. 절대. 이 종의 본능은 무리였고 동료들의 부름이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풀이 바스락거렸다. 들개는 고개를 자욱거렸고 짙은 노란색 눈은 속도와 완벽한 조화를 중시하는 동물의 집중력으로 빛났다. 표범의 우렁찬 매복 공격과는 대조적으로 들개들은 끈질기고 끈질기게 사냥했다. 그늘에서 뛰쳐나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세렝게티에서 가장 강한 종은 아니지만 사자, 하이에나, 표범을 능가하는 가장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근육이나 최고 속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단결력에 있으며 이는 사바나 전체를 경계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무리의 각 개체는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길을 인도하고, 어린 개체들은 양쪽에서 쫓아가고, 숙련된 개체들은 오랫동안 쫓아가고, 가장 빠른 개체들이 사냥을 끝냅니다. 으르렁거릴 필요도 큰 신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번 쳐다보고 귀를 움직이고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리 전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개만의 언어입니다.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언어는 그들이 이 혹독한 땅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의 몸처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고 항상 새끼들을 가장 안전한 곳 중앙에 두며 행동합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들개들은 땅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얼룩덜룩한 그림차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해 보입니다.
세렝게티의 또 다른 면, 바로 잔혹함에 가까운 인내심을 상징합니다. 들개는 발을 살짝 들어 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사냥도 도둑질도 아닌 수천 세대에 걸쳐 같은 종의 동물들이 걸어온 땅을 그저 옮겨 다닐 뿐입니다. 들개의 존재는 세렝게티가 나무를 오르거나 어둠 속에서 매복하는 자들만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빠르고 끈질기고 단결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침묵하는 다른 포식자들도 있습니다. 들개가 저 멀리 풀밭으로 사라지자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또 다른 추격전의 맹렬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에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초아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은폐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표범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공기는 갑자기 강렬한 비린내로 무거워졌다. 며칠 동안 쌓인 습기와 허기가 뒤섞인 냄새였다. 서쪽의 빡백한 풀숲에서 땅이 살짝 흔들렸다. 둥근 귀와 노란색 눈을 가진 커다란 머리가 그늘 속에 천천히 나타났다. 하이에나가 나타났다. 무리를 버림받은 반항자처럼 보였다. 하이에나는 보통 무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존재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여전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하이에나는 초원의 자영처럼 풀밭에서 걸어 나왔다. 서두르지도 조급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이곳이 자기 땅임을 아는 듯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얼룩덜룩한 그레이털이 윗바람에 꼰두서렸다. 큰 자비가 숨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였다. 하이에나는 심호흡을 하고 코를 높이 들어 바람의 냄새를 맡았더니 곧바로 한쪽 눈을 고정했다. 신선한 고기 냄새. 갓 흘린 피 냄새. 방금 쓰러진 먹잇감의 냄새. 하이에나는 속도를 높였다. 힘차게 달리는 하이에나의 발걸음에 풀이 쭉 삐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날려 털과 잎, 그리고 굶주림으로 붉어진 눈에 달라붙었다.
초원에서 최고의 사냥꾼은 아니었다. 하지만 끈기 있고 집요했으며 특히 목표물의 냄새가 확실할 때는 더욱 위험했다. 낮은 쉬익 소리가 목구멍에서 울려 퍼졌다. 매 순간 높아지는 공격의 신호였다. 하이에나의 눈에 먹이는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힘, 생존, 이 거친 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차지할 기회였다. 하이에나와 목표물 사이의 거리는 매 순간 좁아지고 있었다. 외로운 악몽이었지만 어떤 포식자도 경계하게 만들 만큼 빽빽하고 무거웠다. 표범은 영양의 사체 위에 옹크리고 앉아 재빠른 사냥감에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귀가 쓸룩거렸다. 표범은 고개를 들었다. 노란 눈이 가늘어졌고 햇살 아래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표범의 몸은 포식자에서 완벽한 방어자로 변했다. 먹이를 위해 사람을 죽일 만큼 배고픈 외로운 하이에나였다. 표범이 사바나에서 두려워하는 동물은 거의 없었다. 민첩함으로 사자를 따돌리고 유연한 몸으로 들개를 피하고 심지어 작은 영역 다툼에서 치타와 맞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표범이 항상 두려워해야 할 동물은 하나 있었다. 바로 점박이 하이에나였다. 더 빨라서가 아니었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었다. 표범이 마주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잔혹했기 때문이다. 하이에나의 턱은 아프리카 육식동물 중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졌다. 단 한 번의 물림으로 영양의 대퇴고를 부술 수 있었는데 표범은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고 전략으로만 깨트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하이에나는 일단 전투에 돌입하면 앞에 하이에나가 항복하거나 영원히 가만히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표범에게 하이에나는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하이에나는 등에 매달린 사형 선고와도 같아서 단 1초라도 실수하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붉은 눈은 표범 발치에 놓인 아직 따뜻한 영양의 사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숨은 거칠고 쉰 채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며칠 동안의 굶주림에 대한 절망이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하이에나는 반걸음 물러섰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영양의 옆구리를 물고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표범은 곧바로 먹이의 어깨를 물고 남은 힘으로 다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이에나가 물러설 틈도 없이 남은 살점을 세게 물어뜯고는 뒤돌아 뒤에 있는 나무줄기 형에 곧장 돌진했습니다. 표범이 나뭇가지에 몸을 비집고 기어 올라간 순간 하이에나의 분노에 찬 포효가 아래에서 울려 퍼졌고 마지막 먹이를 빼앗긴 저주처럼 그 울부짖음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표범은 영양의 반쪽 시체를 나무줄기에 눌렀습니다. 눈은 여전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래에서 여전히 미친 듯이 포효하는 굶주린 포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표범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대가는 사바나가 그날 예보다 혹독했던 그날 남은 절반의 식사뿐이었습니다. 사바나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세렝게티에서 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늘 되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표범에게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생존 시리즈를 놓치지 말려면 알림 버튼을 누르고 수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